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김장호입니다. 오늘은 네. 상식 속의 경제, 상식 밖의 경제. 네. 김장호 선생님 모시고 또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네. 경제 키워드 3개를 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요즘 이제 완전 열받게 하는 그 난방비 폭탄 있잖아요. 아, 네. 그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요즘 또 윤석열 정부가 또 빚내서 집 사라 얘기를 살살 해요. 네. 그건 뭐 이렇게 뭐 특례 그거 뭐 한돈수 이제 대출해 준다고 하면서 그거. 그다음에 지금 일본 경제가 좀 수상한데 요번에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잖아요. 네. 그걸 계기로 이제 일본 경제 한번 또 살펴보고 예.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이 난방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국민 네, 네. 사이에서. 예. 선생님도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우리 집 이게 영수증이거든요. 네. 이제 PPT를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우리 집 영수증을 제가 다 모아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작년 10월달에 우리 집 그 가스비가 19,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때 근데 조금 덜 떼긴 하죠. 예, 예. 12월달에 10만 원. 10만 원. 19,000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5배죠. 예. 그리고 설 전에 딱 이제 고지서 나온 거 해봤더니 이제 1월께 그러니까 1월달께 16만 원. 그러니까 5배, 6배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 기사들을 보니까 네. 아파트 관리비가 네. 막 50에서 80 사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 그래가지고 저기 난방비 폭탄 맞은 사람들 다 모여라 지금 이러는 판이에요 지금. 아니, 서계공장에 다 모이라고. 이거는 강도 당한 거니까 네, 강도실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털린 거잖아요. 그렇죠, 털린 거죠. 이거는 좀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안 오를 거냐 하는 건데요. 뭐 가스비를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지금 여기에서 네. 전기, 택시, 버스, 지하철 요금 줄줄이 뭐 인상할 거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물가를 이렇게 네, 네. 올린 겁니까 도대체? 요 가스비만 딱 놓고 난방비만 딱 빼놓고 얘기를 하면 네. 4번을 올렸어요. 4번이나. 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그리고 저기 7월달, 10월달. 그래서 총 얼마가 올랐냐? 36.2%. 이거 인플레 비율입니까 이게? 아유 인플레 비율은 훨씬 초하죠. 인플레는 작년 우리 평균이 5.1%예요. 6월달에 6.3%까지 찍었다가 평균이 5.1%거든요. 근데 그 36%면 몇 배예요? 엄청나네요. 66이 36, 6배가 올린 거예요. 그럼 이제 액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뭐 1메가줄 그런데 뭐 그런 거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네. 어쨌든 근데 14원 정도 하다가 19원, 5원씩 오른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얼마 안 되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쓰는 양으로 이제 총량으로 계산하면. 네. 근데 이게 4번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름에는 못 느낀 거예요. 이제 여름에는 이제 많이 안 쓰니까. 가스비를. 근데 겨울에다가 한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파 때문에 평균 10에서 10% 정도를 이제 더 썼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요금 올린 게 이제 누적돼 갖고 터지니까 이건 이제 폭탄 나죠. 뉴스 국제 뉴스 이런 걸 보면 네. 국제 천연가스비가 네. 전쟁이 터진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다음에 이제 올랐다가 네. 지금 다시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내렸어요. 네. 네. 근데 왜 가스비는 오릅니까? 안 내리고? 그러니까 일단 그 국제 가스비, 그 천연 가스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10달러 선까지 갔어요. 그 이제 단위로 보면 이제 MMBTU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지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막 여기 석유는 배럴 하듯이 그 기준으로 1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5달러예요. 그거 뭐 엄청 떨어졌네요. 네. 완전히 쭉 내려갔죠. 네. 그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가 뭐라냐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예.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9조 정도 된다는 거죠. 적자가? 네, 적자가. 9조 정도 이게 된다. 9조인데 네. 그런데 그 9조를 메꾸려면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 4분기 되면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냐 했을 때 58원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우와. 36원을. 그럼 아까 5원 올랐다 그랬잖아요. 14원에서 네. 저기 19로. 19원까지. 근데 앞으로 39원을 더 올려요. 그럼 이게 이제 60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7배가 오르는 거예요, 토탈. 그걸 올리겠다고 지금 공공연히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근데 이 미수금이라는 것이 왜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적자 이렇게 공기업 적자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뭐 적자가 얼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적자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에 한 1조 8천억 이 정도가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작년 말에 이제 9조 원까지 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적해 갔을 때 30조가 적자인데 요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미수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공사는 이 회계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회계 처리상 적자다 이렇게 손실이다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수금.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가스비 올려서 메꿔놓는다. 받아내겠다. 예. 국민들한테. 예, 이렇게. 그러면은 더 웃기는 현상이 생기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로 딱 보면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구조인데 이게 적자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냐면은 1조 8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남아요 지금 1조 얼마가. 거기에다가 당기순이익도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근데 한국공사의 최대 주주는 어디예요? 정부죠. 그러니까 뭐야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떼돈을 벌고 있어요. 정부는 돈 벌고 네. 국민은 뜯기고. 그게 이제 미수금이라는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해서 국민들 돈을 뜯어다가 정부를 주고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미수금 처리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미수금으로 잡히는. 이거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거기다 또 하나 더. 가정용은 지금 올렸잖아요. 네. 산업용은 깎아줬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석유값도 똑같잖아요. 아니 전기값도. 그렇죠. 가정용 전기값은 오르고 거기다 누진제. 산업용은 깎아주고. 그 계속 이렇게 삥을 뜯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야말로 삥 뜯기인데요. 예.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들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짓을 그렇죠. 대놓고 하는 거죠. 산업이라는 게 다 그 뭐 삼성, 현대 이런 거 하는데. 산업용은 참. 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 가스공사가 근데 왜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보통 뭐 이제 공기업이 뭐 적자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한국가스, 이 천연가스 분야에서는 좀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원래는 가스공사에서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라는 걸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수입을 하냐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난방공사나 이런 데가 이제 도매가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가정에 공급을 하고 산업에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가스공사가 그 해외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는 독점이 아니에요. 민간 경제 체제. 민간 경제 체제로 이제 해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도 수입할 수 있다.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근데 그럼 그 어떤 경우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수입을 할 수 있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네가 발전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발전소. 또는 이제 그 산업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가용이라고 해서 자가용이게 집에서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발전을 한다. 어떤 기업이 이제 산업용으로 한다. 자체 발전을 한다. 요럴 때는 자기가 직접 수입해서 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민간이 그걸 쓸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 업체가 지금 14개가 늘었어요. 민간 수입 업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다음에 이제 그 SKENS, 그다음에 GS 많이 들어봤죠? 이런 업체들이 직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경쟁 체제예요. 그래서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게 한 80%, 민간이 수입하는 게 한 22%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자를 누적시킨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그 TV조선 보면서 이제 너무나 웃겨가지고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가스공사 민간보다 58% 비싸게 천연가스를 구입한다. 그래서 고가 수입 논란. 이런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 TV조선에서? 그다음에 국제봉. 가스공사는 국제봉이다. 비싸게 LNG 수입하고서 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본 거예요. 가스공사가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비싸게 그 봉 아니냐. 그래놓고 왜 국민들 올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은 싸게 사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가 연결되냐면 민영화? 그래서 민영화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틈에 아주 꼼꼼하게 요 얘기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비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러네요. 자, 가스공사가 실질적으로 그 비싸게 사오는 건 맞습니까? 국제 시세보다? 네, 비싸게 사오는 건 맞아요. 왜 그렇게 비싸게 사옵니까? 왜냐하면 그 민간에서 직도입하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의무에서 그 비축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천연가스를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된다. 이 양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민간에서는 그걸 신경 안 써요. 근데 가스공사는 그걸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민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장기 계약을 해야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스 가격,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그럼 장기 계약을 안 해버려요. 근데 국제 비축량을 국가적인 비축량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민간 쪽에서 안 사는 그 비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국가스공사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야 장기 물량이 없고 단기 물량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스값은 올라와 있잖아. 그걸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스공사가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 그래서 좀 비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민간 기업도 비축량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와라 이렇게 되면은 둘이 비슷하게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은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들은 비쌀 때는 안 사고 쌀 때는 사놓고 이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 그 비쌀 때 이렇게 국가 비축 물량을 채워내는 건 가스공사가 독박을 써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딱 시장에 가봤더니 뭐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LNG 가격이 언제 어느 정도 됐냐면은 그 3.8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간 거지. 이렇게 이제 내려갔을 때는 민간이 막 사와요. 민간은 싸니까. 예, 네. 215만 톤 정도를 샀어요. 네. 그럼 이제 가스공사는 이제 그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면은 많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공사는 이제 290만 톤 정도가 이제 가스공사는 안 사왔어요. 예. 이제 요거는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러면 이제 민간이 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올랐어. 어느 정도 올랐냐 했을 때 2021년도 재작년에 얼마 걸리면 15달러로 올랐어요. 어휴. 이제 3달러가 아니라 예. 이제 15달러로 올랐는데 그러면 민간은 뭐예요? 58만 톤 정도는 안 사가지고 민간이 사는 건 85만 톤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저기 비축량으로 따지면 한국가스공사가 사와야 돼.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얼마냐면 3,700만 톤을 사왔어요. 그럼 그 비싼 가격을 사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구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니 결국은 민간은 자기 편한 대로 다 하고 나머지는 그 한국가스공사가 독박 쓰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제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부담. 이게 우리나라의 그 해외 도입량의 이 민간 경쟁 체제로 인해서 그 부담을 한국가스공사가 져야 되고 한국가스공사가 지는 부담은 고스란히 누가 집니까? 국민한테 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이 민간 수입을 허용하면서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네. 민간 기업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TV조선이 뭐예요? 네. 한국가스공사 봉이냐? 왜 비싼 가격에 사오냐?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놈들은 참 네. 웃기는 놈들이죠. 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 바탕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바람에 이제 가스비가 이제 40% 정도 올랐고 이제 그걸 사와야 되는데 그거를 저기는 비싼 가격에 한국가스공사는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는 우리나라가 갖춰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민간 수입을 없애고 네. 그 한국가스공사가 네. 독점적으로 이걸 수입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1차적인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주장하는 것도 그래요.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민간 영역이 문제가 많다. 근데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또 윤석열 정권이 또 어떻게 그렇죠. 네.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냐면 우회 판매를 합니다. 우회 판매. 네. 이게 뭐냐면 해외 법인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자기가 직도입하는 그 민간 업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해외 회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자회사를 차려가지고 해외 법인이 이제 가스를 산다. 가스를 사요. 네. 그럼 가격이 오를 때, 그걸 국내 들어올 때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우회 판매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요거까지 이제 허용을 해주니까 이제 민간은 그냥 돈 넣고 돈 먹기고 그러네요. 나머지 모든 부담은 가스공사가 져라.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근본적으로 이제 손을 봐야 된다 하는 이슈가 이제 제기돼 있는데 요 와중에도 가스공사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이 민영화시키려고 민영화 논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근본적으로는 네. 러시아 가스를 사면 좀 싸지 않은가요? 그렇죠. 러시아 가스. 우리나라가 주로 가져오는 물량이 이제 미국 거하고 네. 그다음에 호주, 네. 뭐 그다음에 그 두- 천연가스만인가 어디더라? 카타르인가 네, 근데 거기서 맞아. 이제 가져오잖아요. 중동, 네. 예. 근데 그 저기 뭐야 인도하고 이런 데는 완전히 엄청 싸게 중국 산다죠. 엄청 싸게 사오잖아요. 러시아 그리고 거는. 유럽은 4배 비싸게 사오잖아요. 지금 미국 거는. LNG 사느라고. 네. 이제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 몰빵 미국 네. 외교 추종 외교를 하면서 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그 폴란드에다가 무기 지원해주고 근데 그 러시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한국 전체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셨던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지금 우리가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뜯긴 돈을 다
재벌들한테, 네. 기업들한테 네. 나눠주고 있다. 네. 또 윤석열 주머니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겠죠. 자, 그게 이제 정부를 통해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째서 들어가니까. 네, 배당을 주잖아요. 또. 네. 이 민간 기업들 가스 장사를 해서 돈 버는 민간 기업들 네. 그때 세금을 좀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횡재라고 횡재세. 횡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석유 쪽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4대 정유회사가 이제 12조 원을 이제 그 영업 이익을 챙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횡재세 얘기 나오면은 이제 그저 뭔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횡재세가 완전히 공론화돼 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 네. 그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고 돈을 많이 번 그 에너지 기업들 네. 거기다 횡재세 1년 동안 걷겠다. 그 입법 추진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횡재세 얼마 거둘 것 같아요? 33%. 33%. 네. 어, 네. 그리고 그럼 어디다 쓸 건데 어디? 에너지 취약계층 그렇죠.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 쓴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걸 거둘 리가 없겠죠? 윤석열 정부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60조 감세하는 판에 뭐. 그러니까요. 네. 예. 요금 인상 폭탄. 네. 왜 하필 지금일까?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네, 동안 네, 아닙니까? 네네. 이 상황이면 좀 정부가 네. 미뤘다가 네. 나중에 좀 진정된 다음에 네. 그때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한참 지금 요금이 올라가서 서민들 살기 힘들다 소리가 나오는 이 와중에 이렇게 폭탄을 때리는 겁니까? 질문 잘하셨어요. 나도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왜 가스비 왜 올렸냐 그랬더니 그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뭐 탈원전 때문에 그랬다. 뭐 얘기가 하나 했잖아요. 그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서 탈원전 얘기 뺐어요. 그다음 뭐예요? 저기 문재인 정부가 요금을 많이 안 올려갖고 그게 밀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렸다. 문재인 때 올렸어요 이미.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면은 지금 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앞에서는 뭐 난방비 올라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지그들끼리 얘기할 땐 딱 이거예요. 야, 물 찼을 때 노져라. 아, 이번 기회에. 네, 어차피 지금 다 오른다. 이때 끼워 넣기. 그 지금 올려야지 언제 올리냐 이런 거죠. 그 검사애들 폭탄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난방비 폭탄주 한 잔 드실래요? 하는 거예요. 여기 끼워 넣고 지금 올려라. 이 얘기죠. 그게 뭐예요? 삥 뜯는 거지. 그렇죠. 뭐 매 맞고 있는 사람 가서 더 때리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전혀 물가가 안 오르는데 이것만 갑자기 올랐다. 그럼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죠. 국민들이 난리 날 테니까 네. 딴 거 뛸 때 같이 올리면서 뭐 네. 이제 문재인 네. 정권 탓도 하고 네. 뭐 전쟁 탓도 하고 우크라이나 그렇죠. 네. 이러면서 슬쩍 이때 하자. 근데 이 정도 올릴 줄은 몰랐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쫄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올 거라는 생각 못했겠죠. 그러니까 슬쩍 끼워 넣는데 네. 이제 국민들한테는 폭탄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는 놈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제 털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군요. 그 민영화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볼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건강보험료 올해 올랐거든요. 네. 건강보험료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케어 다 없애야 된다. 갖고 뭐 저기 MRI 뭐 이렇게 초음파고 많이 올랐고 뭐 그 1년에 뭐 360일 동안 병원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뭐 나하고 막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는 그 택배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암 환자예요. 근데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때 치료비가 얼마였냐면은 100만 원이었대요. 한 달이요, 아니면 한 달 치료비가 자기 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해서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었대. 근데 그 지금은 그 저기 뭐야 그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 갖고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뛰었습니까 그렇게? 네, 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면 건강보험 가지고 안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있고 민간보험 들어야 되겠네? 이게 뭐예요? 민영화.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민영화 시키겠다. 요즘 하나 또 하는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국민연금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민영화하자.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서 돈을 넣는데 네. 이거 보장이 안 받겠네? 그럼 사람들이 가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돈을 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이게 줄어들죠.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민간연금 드세요. 민간연금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다 공갈치고 협박하고 이게 다 이걸 뭐라 그래? 하여튼 뭐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워딩 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민영화. 국민들 의식에 뭘 심으면 민영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민영화하면 그 시장에 누가 있어요? 민간 보험회사, 금융회사,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럼. 예, 미국처럼 잠깐 입원하고서 몇 천만 원씩 예, 이제 받는 예, 거죠. 예. 의료비를. 예. 그래서 이 난방비 폭탄 이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 모든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시장을 이동해서 공공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주 노골적으로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이번에는 사람 뜯어먹고. 올려서 삥을 뜯고 예. 그 다음에 민영화 시켜서 빨대를 꽂아서 완전 피 이제 빨고. 구조적으로 와, 뜯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권. 대단한데요. 이렇게까지 정말 노골적으로. 대단한 거죠. 네. 아주 이거는 박근혜도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감히 와.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뭐 예. 국민들 피를 빨겠다. 예. 어.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만 먹던 폭탄주를 요금 폭탄주를 이제 국민들이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상황이. 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두 개 뭐 바꾸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네요. 그렇죠. 윤석열도 구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우리도 좀 구조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을 뒤집어 엎고 뭐 이러지 않고서 예, 이건 해결이 안 뭐. 되겠는데요. 뭐 잠깐 이래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국민들이 이렇게 좀 참자. 뭐 좀 몇 년 지켜보고 내가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서 견디면 되지 않겠냐. 그럼 계속 털리는 거죠. 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이거죠. 지금 계속 털리는 거죠. 계속 와서 이제 뺏어가고 목 조이고 예. 거의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셔틀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 빨대를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황은 국민들과의 정면 충돌을 뭐 이제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당선 목적이 그거죠. 예, 다른 건 몰라도 네. 뭐 와서 뭐 때리고 뭐 이런 건 어떻게 조금 참고 이럴 수 있어도 네. 못 살게 만들어 버리면 그렇죠. 생존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국민들이 싸우지 않고는 뭐 어떻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야비하다고 보는 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국민을 털잖아요. 나 그게 참 이게 야비하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이제 재난 같은 게 벌어지면 약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보면 그렇죠, 그렇죠. 상점 가서 막 털어. 예. 딱 그 무리랑 비슷해요. 딱 그거죠. 예. 불났어? 그러면 우리는 털자 이 기회. 예. 이런 심리를 가진 놈들이죠. 예, 그 와중에 그 짓을 해야죠. 네, 하여튼 뭐 정말 끔찍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트라우마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네. 버텨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